서울시당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산, J플렉스 뿡뿡 인터뷰, 관악 정치교체, 관악갑 이동영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후보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진보정당 최초 지역구 최연소 지방의원에 당선됐습니다. 8년 연속 의정활동평가 1위를 한 지역 중심 정치인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노회찬 재단 운영위원, 정책위 부의장,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관악 정치교체로 서울 총선 지역 돌파를 할 중요한 후보자입니다. 이동영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 지지자 여러분께. 네.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뭐 인사해 주시죠. 서울 관악갑에서 이번에 총선 출마해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관악이 뭐 4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정치 교체를 해서 민생 중심의 국회 그리고 관악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관악에서 벌써 5번째 출마신데요. 네. 네,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 중에서 가장 많은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6년, 10년도에는 이제 지방의원 네. 당선하셨고, 이번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는 2번째를 출마하시는 건데,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어떤 출사표 또는 뭐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발생을 해서 네. 코로나 선거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은 약국 앞에 이제 길게 줄을 늘어서는 어떤 불안한 시민들이 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상가 돌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겠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났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책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출마에 앞서 유권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네. 결국은 다시 정치의 역할들을 좀 바로 세워서 네. 정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코로나를 좀 조기 종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네. 지금 한 2달 정도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좀 서민들의 민생 네. 거의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선거운동은 코로나 민생센터를 선거 캠프로 좀 전환해서 네네. 실태 조사도 하고 네네. 좀 주민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그리고 선거 공약에 있어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좀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또 중소상공인, 또 우리 지금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119 센터로 이제 과감하게 선본을 전환해서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찾아뵙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조사도 지금 실태 조사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를 이제 좀 포함해서. 네, 서두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총선 맞이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별 공약들 네. 그리고 뭐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비단 이번 코로나 전국이 아니더라도 네. 계속 잠재되어 왔고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네.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자영업 문제들도 계속 어렵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한 2달 정도 장기화되면서 네. 수면 위로 올라왔고 네.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의 문제, 네. 뭐 프리랜서 강사들의 그 불안한 네. 노동의 문제들도 바로 이제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네. 좀 알려지게 되는 거고 네. 뭐 장애인들의 좀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도 계속
안에 좀 고립되고 네. 좀 방치되는 문제들도 코로나 전국 시기에 좀 다시 또 사회에 좀 이슈화되는 문제들. 그래서 굳이 코로나 전국과 이걸 좀 분리하지 않더라도 네.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오히려 지금 뭐 추경 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논의들도 있는데 네. 총선 시기에 네. 코로나 전국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과제들 해결하는 네. 문제가 네. 단순히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향후에 이제 좀 우리 사회 좀 전환 네. 전환 쪽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바뀌게 될 건데 네. 거기에 맞는 좀 대책들을 뭐 노동 분야든 그다음에 뭐 서민 경제 분야든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의 분야든 이쪽에서 전반적인 좀 전면적인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코로나 전국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좀 선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 변화를 어떻게 주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도 발표는 했는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이제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이제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논의가 진척이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일단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뭐 어제 뭐 경기도 발표도 있었지만 네. 또 뭐 재난 긴급 생활비, 네. 뭐 긴급 뭐 지원금, 긴급 구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네. 이 정책이 뭐 재난 시기에 적용하는 게 일시적으로 맞는 건지 이 논쟁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불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뭐 재난 기본 소득이 됐든 네. 긴급 생활비가 됐든 일단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네. 직접적인 지원, 네. 특히 현금 지원의 문제가 네. 얼마나 빨리 네. 그리고 적재적소에 되느냐의 문제지 계속 이게 그 허공에서 논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동네에서 그 주민들 만나 뵈면서 쭉 들은 얘기는 이전에 이제 이게 그 현금 복지 문제에서 네, 네. 퍼주기 논쟁들, 네, 네. 무상 복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이 재난 시기에 긴급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직접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런 이견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복지 문제, 네. 뭐 퍼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네. 지금 무너져가는 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지금 뭐 경기부양책에서 좀 확장 재정, 네. 그다음에 돈이 좀 풀려야 된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 이제 무상 정책에 네. 대해서 좀 반대했던 분들도 네. 만나 보면 네. 이번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 긴급 지원 문제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하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옆집이 망하면 그게 바로 연쇄 도산을 우리 집에도 또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이웃이 무너지면 바로 나도 무너질 수 있다. 이래서 이건 같이 좀 공동의 문제이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책임 있게 그리고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논쟁보다는 속도인 것 같아요. 빨리 지원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위기라는 것이 IMF 금융위기하고는 또 다른 네네.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빠르게 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소모적 논쟁보다는 네네.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의당도 조금 더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바로 피부에 와닿게 좀 바로바로 뭔가 인공 호흡을 해주는 것처럼 뭔가 바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걸 좀 촉구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감한 대안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런 측면 가령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부가세 신고 그렇죠.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네. 7월이면 이제 확정 신고가 이제 들어갈 텐데 네. 다들 1차 추경안이 발표된 다음에 가장 많은 불만을 이제
표출하시는 내용은 이제 긴급 대출을 좀 의지를 갖고 정부가 좀 추경안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은행을 갔더니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그 정부 추경안에 있던 대출 서민 대출 관련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렇죠.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 대출을 하러 갔는데 네. 기존에 있는 대출 부채가 상환되지 않으면 네. 추가 대출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소득이 매출이 감소해서 기존에 있는 대출 상환이나 여러 가지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기존 걸 갚으라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몇 시간 기다리고 상담하다가 소위 그 열만 받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나 그 문제에 있어서 좀 현장의 좀 상황들을 봐서 다시 빨리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뭐 총선 직전 직후로 좀 예정되어 있는 2차 추경에서는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특히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당에서 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가령 자영업자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을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업자에서 나중에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이라면 저는 특히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임대료 지원 액수를 긴급생활비 네. 어느 정도 그게 100만 원, 50만 원이든 해서 지원 논의가 있듯이 임대료 지원에서도 상가 세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네. 현금 지원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진보 정당은 기존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증세 정책을 네. 쭉 썼었는데 네. 지금은 세제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네. 좀 더 과감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부가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영세 사업자 네.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네. 면제 그렇죠. 그리고 경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양한 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혜택들이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50조 규모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관악갑 지금 선거 이제 하고 계신데, 관악갑의 지금 선거 구도나 이런 것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갑은 지금 정당별로는 뭐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있고 민생당 후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또 있죠. 현역 의원이죠. 정의당 네. 있고 네. 민중당도 있고 굉장히 국가혁명 배당문당 후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는 상황이어서 네. 지난 선거하고는 좀 더 이 구도가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고 네. 구도가 좀 이전처럼 양자 구도에서 좀 이 빡빡하게 진행하는 선거가 지난 선거였다면 이번 선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다자구도 형태. 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도 기존의 양자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후보는 좀 찍기 어렵고 네. 뭐 정당 투표 정도 해주는 선거였다면 이번에는 좀 다자구도고 그런 좀 변수가 하나 있고 네. 투표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저는 좀 과감한 좀 민생 정책 그리고 네. 정치가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좀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좀 제대로 던진다면 네. 충분히 정의당으로 이번에 관악 정치 교체 네. 좀 해주실 거를 확신하고 네.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네 현장 돌면서 실태조사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하고 좀 주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그 내용도 그대로 또 공약으로 좀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번 관악갑 총선 좀 정면 돌파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공약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도는 과정에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 관악갑 정치 교체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 이동영 후보님을 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돌파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악갑의 어떤 이슈나 이것들을 좀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관악갑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좀 뭐 주요하게 얘기하시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 관악 쪽에 네. 기본적인 이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정책 공약 네. 이거는 좀 충분히 이제 담되 네. 기존의 여러 가지 뭐 지역 안에서 지역 현안이나 이거 관련해서 좀 공약들도 준비했었는데 네네. 코로나 네. 사태를 좀 맞이하면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공약보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무너져가는 좀 골목상권 네. 민생 서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좀 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고 네. 보고 네. 지금 자영업자 관련해서 네. 임대료에 대한 좀 직접 지원 네. 그리고 사대보험 지원 네. 그리고 이제 뭐 언론 발표도 있었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해서도 네.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지금의 상황이 IMF도 더 힘들다라면 네. 지금은 증산이나 감산의 논쟁보다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네.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는 부가세 문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지금의 여기서 좀 머뭇거리다 보면 네. 당장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나 공적 비용은 저는 뭐 10배, 100배 엄청 네.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책과 공약 또 이것들을 지역 안에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총선 승리를 더 애쓰고 계시는데 또 이제 우리 이동영 후보님은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서울 지역 총선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저희 현재 비례위생정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우리 당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또 어쨌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보관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당 대표를 하겠죠. 네. 저는 뭐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서 상당히 뭐 네. 얼마 전 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3%에서 바닥을 네. 쳤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뭐 여론조사도 주요하게 전 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면에서 너무 또 일희일비할 네. 필요도 없다.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여론조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네. 전 이 당의 뭐 정체성 중심 이 스탠스를 잃을 수 있다. 네. 지난 저희가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란이 한참 있을 때 당내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 간의 이견 논쟁들이 있는 과정에 좀 갈등들도 있었지만 결국 당이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좀 가겠다. 그리고 정의당이 제3정당 진보정당으로서 입장 그리고 위치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정했다면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좀 확연한 정치적 메시지, 정책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냥 기존의 정부 여당에 내놓은 거에 대해서 좀 뒤따라가는 방식보다는 네. 과감하게 좀 선제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내놓는 정책들 그리고 메시지들이 좀 필요하다. 네. 뭐 동네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네. 정의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정의당을 내가 왜 찍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면 저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전 이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의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네. 이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을 전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저는 원포인트로 네. 총력전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의당 하면 적어도 코로나 민생에 있어서 정의당의 정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우리한테 피부로 좀 와닿더라. 전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네. 이것저것 해서 쭉 이 손만 대다가 성과 결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네. 성과를 낸다면 저는 기존 정당 투표에서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저는 충분히 유권자들이 전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선거를 할 거고 네. 서울 지역 그리고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당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 보실까요? 보시겠죠? 봐주세요. 네. 뭐 간명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생 경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의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피부에 밀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해결은 이꼬르 정의다 이렇게 뭔가 도식을 좀 할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우리 당이 네. 선대위 이름도 코로나 선대위로 했는데 네. 그렇다고 뭐 다양한 부문 과제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전면에 네. 어떤 거를 지금 내거냐에 따라서는 네. 선대위가 코로나 선대위라고 하면 네. 정의당도 이 코로나와의 전쟁 네. 그리고 특히 민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생을 좀 지켜내는 든든한 호민관의 모습을 정의당이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지지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19를 잘 해결하는 방안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이동영 후보 개인 질문도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정치하시면서 좀 어려웠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의원 의정 활동할 때 네. 힘들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좀 낼 때 이걸 해서 좀 같이 좀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의회에 들어가서 네. 처음 한 6개월 정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안 맞으면 다 반대해야 돼. 이런 데 있어서 반대 토론 전문 뭐 이런 별명 딱지가 붙을 정도로 반대 토론을 상임위에서 반대했다 본회의장을 또 갔다가 결국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다 통과되고 네, 다 통과되고 네. 혼자만 힘들고 네. 이 과정인데 그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이 제도 안에서 정치의 공간에서 내가 뭘 바꿔낼 수 있을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었고 좀 합의된 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설득 그리고 좀 조정하고 합의를 보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공약들 뭐 친환경 조례도 그럴 것이고 뭐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그럴 것이고 그런 좀 변화 그리고 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정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고 그 합의된 기반 위에서 좀 변화를 좀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초기 6개월 동안에 좀 그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의 본연의 모습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최선은 아니지만 합의되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음에 갔을 때 이게 또 뒤집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세게 밀어붙여서 단기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역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합의된 변화라는 거는 조금 속도는 전 더딜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합의의 이 기반이 합의의 기반이 있다면 조금 더 속도는 느리지만 이 변화의 성과들은 오래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문제. 그래서 합의된 변화를 우리 국회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양극단의 진영 대결을 하다 네. 보니까 결국은 뭐 합의는 그냥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시민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정치 교체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네. 양쪽의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 진영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이 보통 시민들에게 이 정책 효용성들 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로 국회로 바뀌려면 네. 이 진영 대결 간의 이 문제가 아니라 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좀 정치 기반 네. 이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했는데 다시 또 정치 영역으로 오시네. 뭐 우리의 삶이 다 정치죠. 네. 지금 저희 프로가 제이플렉스인데 네. 플렉스한 거를 좀 소개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개인 정치 영역 말고 개인적으로 좀 잘하시는 뭐 물론 후보자님이야 뭐 정치를 제일 잘하시겠지만 정치를 말고 네. 네, 좀 뽐내거나 소개해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뭐 좋아하는 게 있죠. 네, 네. 뭘 좋아하십니까? 노래방 가면 트로트를 좋아하고 아, 잘 부르세요? 저는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반응들은 네. 썩 좋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노래를 좋아하지는 않고요. 노래방에 가면 트로트를 주로 한다. 아, 요즘에 트로트 네. 인기던데 네. 어떻게 좀 요번에 그 선거 그 유세차 캠페인송 고르셨어요? 여러 가지 트로트 이 샘플들은 봤는데 네.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래서 그냥 샘플송만 듣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후원금이 많이 지금 모금이 잘 안 되죠. 네. 네, 좀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서 사랑의 재개발 로고송을 하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유세차를 지원해 달라는 아주 이제 아이디어틱한 예. 네, 후원금 모집 방식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돌려서 유세차를 네. 좀 주세요 이렇게 네. 하셨는데 뭐 유세차를 만드시면 뭐 거기에 탑재될 유세송도 있어야 되고 또 화면을 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유세차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 한 번 더 해보시죠. 네. 로고송도 해야 되고요. 네, 유세차 해야 되는데 네, 십시일반에서 네, 정치 교체를 위해서 네, 유세차 핸들도 만들어 주시고 앞바퀴 뒷바퀴 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네, 여기 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당신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게 네, 유세차 타고 우리 시민들이 쥐어주신 마이크 들고 네, 정치 교체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좀 네. 민생위 극복을 위해서 네. 정말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아니 좋은 정치를 위해서 또 사실은 돈도 필요한 거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또 관악 정치 교체를 네. 위해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들으니까 뭐 일반적인 이제 공약 말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그게 될까 정책 공약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우리 좀 우스개 뭐 네. 진짜로 이게 될까라는 공약을 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다른 후보자들이 따오면 안 되니까. 아니요 따가셔도 되는데 네. 네, 같이 해야 그게 될까 총선 공약 몇 가지만. 야, 네. 과연 이게 될까 총선 공약 제가 한 몇 가지 있습니까? 대여섯 가지 준비했는데 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네. 코로나 공약으로 좀 전환하면서 좀 뒤로 밀렸는데 네.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만 소개한다면 네. 제 머리를 잘 보시면 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모르겠는데요. 네. 전국의 1000만 탈모인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네. 봄바람에 힘들어하십니다. 네. 네. 바람 앞에 서면 작아지는 탈모인들의 이 심각한 문제. 네. 그래서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어떨까? 네. 탈모에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을까? 네. 과연 그게 될까? 네. 그게 과연 네. 그게 될까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탈모 그래도 건강보험을 네. 적용해야 된다. 네. 예. 그러면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코로나에도 지금 적극 직접 지원하는데 네. 이 문제도 네.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네. 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굉장히 그 탈모인들 또 이제 예비 탈모인들도 굉장히 반가운 희소식이지 그럼요.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탈모인 천만이지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네. 예비 탈모인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를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뭐 저도 당사자로서 네. 바람 불면 힘들어하고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20대에 네. 이제 좀 탈모 문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네. 특히 이제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그렇죠. 이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산후 탈모, 네. 맞죠. 또 여성들도 상당히 네. 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뭐 지금 당장의 건강보험자정으로 저는 뭐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당장에 좀 급한 데부터 네. 그래도 건강보험을 좀 적용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좋은 사회 아닌가. 네. 단순히 제 탈모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네. 관악갑에 네. 탈모인들 계시면 네.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머리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예비 탈모인 그리고 현재 탈모인 그 관악갑에 계신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면 당선되실 것 같은데요. 이 전국의 탈모인들이 네. 이런 공약 내는 후보 없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으신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시죠. 정 안 되면 제가 나머지는 따로 발표하더라도 네. 21대 국회에서 네. 제가 또 탈모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뛰고 싶습니다. 네. 관악갑에 탈모인 여러분 길에서 저 만나시면 하이파이브 꼭 한번 해보세요. 같이 힘냅시다. 하이파이브. 네. 네. 탈모 함께 이겨냅시다. 네. 네,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 그게 될까? 근데 사실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선거 이제 하고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우리 당원분들하고 지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사항 해주시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생의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 이번 코로나 추경도 봤지만 결국은 추경 예산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돼야 되고 민생 정책도 결국 정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생이 좀 바뀌려면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바뀌려면 적합한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관악갑 총선에서도 관악 정치 교체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좀 제안 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동영으로 사람 바꿔주시고 관악 정치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민생 바뀔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제대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관악 정치교체 관악갑 이동영 후보를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 진지하지만 또 가벼운 얘기도 있었고 유쾌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탈모 가볍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가볍게 취급한 거네요. 네? 그 진지하지만 풍성한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심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꼬였어요. 약 꼬였어요. 준다는 걸 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있어요. 서랍에 있습니다 지금. 판시딜. 방송에서 약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아니 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언제 줄 건지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관악 정치교체 관악갑 이동영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관악갑의 정치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얘기도 있었고 또 그게 될까 공약, 탈모 관련해서도 좀 유쾌하지만 또 생각해 볼 만한 공약도 얘기 나눴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성장하는 정치인입니다. 실력으로 지역을 돌파할 후보, 지역구 국회의원 이동영 후보에게 후원을 그리고 응원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이플렉스 지금 200구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이 편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꼭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총선 특별기획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 되셨나요? Right now!